그 중국계 교수가 네. 그 교육관님께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라는 표현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안 가본 길을 학생들이 가야 하니까 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교육관님께서 하버드에 가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학생들한테 받은 그 질문이나 교수님한테 받은 질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질문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사실은 첫날은 하버드 대학하고 MIT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인 학생들하고 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하고 이제 제가 강연하고 질의응답이 있었고, 세 번째 날에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대화가 있었어요. 근데 세 가지 그 대화 시간이 다 아주 까다롭고 아주 질문을 소나기 질문을 받았어요. 각마다. 특히 아마 두 번째 날에는 제가 원래 40분 강의하고 1시간 정도, 그래서 한 90분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90분, 1시간 30분 하기로 들어갔는데 그날 실제로는 거의 한 150분 했죠. 거의 그냥 순수하게 1시간 이상을 더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손을 더 질문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나중에 정리해 줬는데, 그래서 원래 마지막 날 교수님들 그 시간에는 처음에 12사람 정도 올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 들었었어요. 근데 아마 그게 이제 다 방송이 저기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거를 본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좀 추가 신청을 한 10명 정도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한 20명 조금 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간담회 했습니다. 첫날 질문에서는 역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대학 입시 개혁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학생들이 그냥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거기 와서 하니까 미국 시스템과 한국 시스템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학생 한 사람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모든 수업이 정말 학생 중심이더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학생들의 주도적인 어떤 참여,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에 의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더라. 학생이 중심이더라. 그래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과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과학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선생님이 리드해 나가는 수업을 주로 받고 들어온 학생 같아요. 거의 박사과정이니까 대학 졸업이니까 벌써 한 고등학교 졸업한 지는 5, 6년 됐겠죠. 그런 이제 학생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학생이 중심이 돼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 답을 찾아가는,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이런 게 정말 이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정말 우리 교육 바뀌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기대감을 표시해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 학생이 표시해요. MIT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떤 학생은 약간 입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시가 그대로 있으면은 안 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입시 자기도 시험 공부한 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입시제도 변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꼭 좀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하버드 학생들하고는 역시 이제 중국이 적극적인 질문을 아까 하는데, 좀 뭐냐면은 중국도 입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거기도 우리 과도한 입시열, 대학 입시열, 입시 경쟁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중국에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북경대, 칭화대, 무슨 상해에 있는 복단대 이런 데 가려고 하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됩니다. 아마 그런 속에서 나와서 한국이 지금 창의 교육,
그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교육, 또 이런 교육을 하는 그걸 바꾸는 게 사실은 그 학생 맞춤형 교육 이런 거 바꾸는 게 그 자기 생각에는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한국이 뭐 그렇게까지 벌써 할 필요가 있나? 전 이런 생각이 좀 밑에 그 자기 나름대로 전제하고 질문한다고 느꼈습니다. 질문하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설명할 때 지금까지 한국은 그 지적한 대로 사실 강의 내용에도 그게 있었는데 그 학생은 강의 내용을 다 아마 그런 내용을 듣지 않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우리 한국이 그 당신 얘기한 대로 정답 맞추고 그 지식을 테스트하고 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그 시기에 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이런 영역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으로 이렇게 본받아야 될 다른 나라를 이제 그러니까 흔히 뭐 선진국을 따라간다든가 할 때 그 대상이 지금 없이 우리가 이제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제가 강의에 있거든요. 경기도에 여러 가지 교육 변화가 정말 놀랍고 그렇다 하는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그 우리 저기를 또 중점을 뒀잖아요. 이 개별화된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중국 학생이 좀 저는 물어본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크게 교육 격차 해소하고 안 가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그래서 그 중국 학생한테 제가 설명을 하면서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좀 더 다양하고 학생들이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해주는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는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다. 그런 그 일종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다 하고 설명하니까 그 중국의 교육제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국 학생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하게 들었고 그 뒤에 이제 칠레에서 온 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실제 질문 시간에는 거기도 좀 정확하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이게 정확하게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 하버드 대학에 같이 공부한 학생하고 같이 오더라고요. 같이 오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공개 그 테이프에는 안 나오는데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사실은 칠레 같은 데는 그 선진국 배워야 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앞으로도 칠레도 그렇게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할 정도니까 거기만 해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교육이 하여튼 맞춤형으로 하고 그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입시가 문제 해결력 창의력으로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입시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정말 자기네 그 나라에서도 그런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그 얘기를 저한테 그 자기 나라를 얘기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남미라고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칠레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많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내려면 교사들 역량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은 온라인 강의 얘기를 좀 주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에는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에는 아주 좋은 선생님을 거기에 모셨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1섹터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하고 온라인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도대체 좋은 선생님 그 좋은 선생님이 뭐냐 강의를 잘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 하면서 그 약간 좀 이렇게 시니컬한 질문이죠. 아주 노인 그 교수인데 그 질문을 해서 제가 그 지금 1차적으로 우리 그 온라인 학교는 학교 밖에서 어떻든 학교의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을 1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경기도 교육에서 정평이 나 있는 교사들을 거기에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맞춤형 교육을 하는 사람이 유능한 교사지, 너 얘기가 이게 유능한 교사면 이거는 맞춤형 교육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렇지만 이 1차적으로 그 온라인 학교는 맞춤형 교육보다는 이 학생들이 처한 환경에 그 일종의 그 학교의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 혹은 그 공유 학교에서도 제대로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을 이건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학생의 맞춤형 내용을 일일이 하는 거는 현재 시스템보다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는 과제고, 일단 1섹터하고 2섹터에서가 학생 맞춤형으로 하고, 그거의 혜택도 볼 수 없는 학생들은 3섹터의 영향을 보조로 받는 것이다. 근데 앞으로는 3섹터도 굉장히 좀 더 그 다양한 그런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일하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런 의구심을 그 제3자가 가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그 1섹터, 2섹터, 3섹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의 개별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둔 건지, 학생의 예를 들면 기존 교육에서 혜택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를 그 교육을 통해서 해주는 거에 중점을 둘 건지, 그런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온라인 학교가 너무 그 커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1차 년도에는 그렇게 못한다. 그걸 가지고 솔직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